안녕하십니까. 확률낚시, 리일지 낚시의 모든 것. 오늘도 재미있는 낚시 이야기 이어갑니다. 자, 지난주 봄 감성돔 낚시에 처음으로 들어갔었죠. 그 첫 번째 감성돔의 봄 감성돔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가 2분의 1로 줄여라. 글씨가 그림이네요. 자, 채비 무게를 2분의 1로 줄인다. 봄 감성돔 낚시의 환경은 대부분 내만 깊숙한 곳, 바람도 덜 타고 파도도 덜 타고 조류까지 약한 곳이었죠. 채비, 평상시에 1호찌를 사용하셨다면 과감하게 절반 이하로 채비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첫 번째 봄 감성돔에 대한 이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숙하라. 자, 가까이 들어오는 감성돔들 잔뜩 예민해져 있을 때 갯바위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 또 배가 한번 휘젓고 가는 것, 그리고 갯바위 스파이크라도 갯바위 가장자리까지 가서 잦은 움직임을 보게 되면 분명 작은 영향이라도 받게 됩니다. 정숙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세 번째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자, 어느 계절보다도 봄철의 감성돔 낚시, 낮 시간대, 야, 이게 뭐 조물 때 다 간 것 같아 하는 그 순간에 입질이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이 봄 감성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조 시간이 새벽 5시부터 11시, 뭐 혹은 오후 2시까지 출조 시간을 하고 있다면 이때 시작할 때의 기분 절대 놓지 마시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본인이 낚시에 최선을 다하고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의외의 조항이 이 시간에 올 수 있다는 것 꼭 생각하신다면 봄 감성돔 낚시를 시작하실 때 이 세 가지만 지키시더라도 여러분들의 확률은 배 가까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봄 감성돔 낚시에서의 채비, 그 기준을 두고 이야기를 하자면 감성돔 낚시에 처음 입문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수심에 맞는, 자, 수심 10m 같으면 1호, 뭐 수심이 8m 같으면 뭐 0.85, 수심이 15m 같으면 1.5호. 자, 어떤 채비를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는 해당 수심의 기준으로 반유동치를 잡는다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초보자들은 이렇게 기준을 정했는데, 자, 이제 조금 더 전문화되게 봄철, 계절에 맞는 낚시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봄 잔뜩 예민해져 있고 채비도 줄여야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 봄철에 맞는 채비로 이제 바꿔 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기준은 B라는 부력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확률 낚시 외에도 이번에 강의를 했었고요. 또 앞에 다른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감성돔 낚시가 시작할 때마다 가을의 중심에는 비치가 있다라는 이 말을 정말 많이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가을의 중심에는 비치가 있다는 이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봄의 중심에도 비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감성돔 낚시에서 이 찌의 부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찌에는 당연히 비봉돌, 조그만 봉돌 하나의 부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면에서 놓고 본다면 잔존부력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G2 정도의 잔존부력이 남아 있다면 B와 플러스 G2의 무게만 수면 밖으로 나오는 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밑으로는 B봉돌, 마이너스 B봉돌에다가 G2, 마이너스 G2 봉돌만 물리더라도 수면 아래 잠길랑 말랑 자물자물해지는 게 정상적인 입지의 무게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벼운 찌로 낚시를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내만권 낚시에서는 이 B찌는 기준이 되는 그런 부력, 충분한 부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심에 관계되는 것은 뭐 무시를 해도 되느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는 무시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비지는 작게는 2, 3m의 수심부터 많게는 10에서 12m의 수심까지도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는 무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 낚시라는 것이 항상 외부 영향, 바람, 파도 또 조류에 의해서 채비의 무게를 어쩔 수 없이 가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봄 시즌의 감성돔 낚시는 여러분들이 출조만 할 수 있는 날씨라고 한다면 거의 바람의 영향도 피할 수 있고 파도도 없고 조류도 강하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이야기했던 이런 기본적인 무게를 전부 다 내려놓으시고 이 B지, B를 중심으로 채비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 숙지를 하신다면 낚시에 분명히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지킬 수 있는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B지의 채비 구성, 조금 상세한 채비 구성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찌가 되겠고요. 쿠션. 자, 원줄이 들어가고 바늘까지. 자, 여기는 원줄이 되겠죠. 자, 뭐 직결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감성돔 낚시에서는 아무래도 도래를 사용하는 것이 빠른 채비 변화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도래 그리고 목줄이 되겠죠. 자, 찌는 관통이 되어 있고요. 도래 바로 위에는 멈춤 고무 혹은 무게가 없는 수중찌 부력 무게가 없는 찌 멈춤 고무 역할을 같이 하는 뱅에돔 낚시에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되겠죠. 제가 브랜드가 나올 뻔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찌와 찌 멈춤 고무 혹은 부력이 없는 수중찌를 사용하고 그리고 도래로 원줄과 목줄을 연결하면 흡사 뱅에돔 채비와 크게 다르지 않죠. 자, 찌는 말씀드린 대로 중심이 되는 B찌를 선택을 합니다. 이 B찌는 평균적으로 볼 때 약 G2 정도의 잔존부력이 있는 찌가 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합니다. 원줄과 목줄을 연결을 했고 도래로서 연결을 했고 자, 찌가 들어가고 수중찌 혹은 무게가 없는 그 찌 멈춤 고무를 하나 세팅함으로써 채비 구성은 끝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2에서 3m나 10에서 12m를 전부 다 공략할 수 있는 채비라는 것. 자, 2에서 3m 같으면 목줄 길이만 가지고도 낚시를 하는데 채비가 내려가면 바로 미끄럼이 생기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채비에서 목줄의 길이로 공략 지점의 수심층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 3m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목줄 길이는 3m로 해버리고 찌가 닿이는 곳, 찌가 채비를 들면 찌가 내려와서 여기 딱 걸리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m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면 이 찌를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쑤시개를 몇 개 넣어 다닙니다만 찌를 이쑤시개로 고정을 하든지 아니면 찌를 고정할 수 있는 뭐 매듭을 완전히 내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찌는 고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 캐스팅 이후에 목줄 길이만 가지고 낚시가 충분히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3m 목줄에 뭐 봉돌까지 달아야 될 이유는 없겠죠. 얕은 수심에서는 말이죠. 자, 이렇게 얕은 수심에서는 같은 채비로 목줄의 길이로만 채비 수심을 정해서 입질층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 자, 반대로 10에서 12m 정도 깊은 수심에 간다고 한다면 자, 위로 연결되는 원줄 바늘부터 12m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바늘부터 원줄까지 12m가 되는 지점에 매듭과 방구석이 들어가는 것이죠. 채비의 형태는 일반적인 반유동과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채비는 12m, B지지만 12m 수심에서 캐스팅을 하게 될 때는 목줄의 길이를 약 4m 혹은 그 이상 최대 5m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낚시 자리에 따라서 자리가 좀 높다면 5m까지 줘도 충분히 낚시가 가능하죠. 목줄의 길이를 4, 5m까지 들어간 상태가 되고 그러면 이 길이가
4에서 5m고 전체 수심이 12m이기 때문에 약 7m, 도래 부분부터 약 7m 위에 매듭과 방구슬이 들어가게 되면 채비가 완성되는 것이죠. 자, B지의 가벼운 채비이기 때문에 캐스팅 이후에 채비는 천천히 내려가면서 전이동 형태를 하고 있고, 자, 매듭이 닿으면 그때부터 아주 유연한 채비가 반유동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채비의 장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겠죠. 자, 오늘 정해진 시간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채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